여러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피치 하나쌤입니다. 일명 취업 잘 시켜주는 누나, 취업 잘 시켜주는 언니로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다수의 공기업에 여러분들을 입사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 면접 강사라고 하면 자신의 스펙은 합격률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 조언이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한 스펙 정도, 합격률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공기업에 합격을 한, 그리고 4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한 400여 명이 합격을 했고요. 제 손을 통해서 또 합격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X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중에 20%가 저희 원스피치 출신이어서 이 원스피치 거의 동호회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철도공사 면접이 있을 때나 교통공사 면접을 있을 때 이 원스피치를 자주 찾아와 주시는데요. 2018년도 기준 100% 전원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는 프레젠테이션 면접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S금융, 그 다음에 C베이커리, 그리고 전국 PR 콘테스트에서 각각 창의상과 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발표하는 스킬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어떻게 발표를 진행을 할 것인가,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있는 3분, 5분 발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전적으로 믿고 이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동영상을 찍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스피치 학원이나 보이스 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 그리고 실제 코치 가면서 만났던 합격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9년 원하는 곳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솔직 담백하게 조언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기업 면접 정말 난이도 있고 어려운 탑3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달 되면서 아마 철도공사에서 많은 인원을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도 채용을 하는데 이미 접수가 시작이 됐고 NCS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렵게 고시처럼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공기업 필기시험에 딱 합격을 했는데 마침 내가 준비한 공기업의 면접이 너무나 어렵다면 내가 필기시험 본 거 점수와는 또 무관하게 면접에서 불합격이라는 쓴 고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만큼은 미리 면접이 어렵다는 걸 좀 알아두고 유념해 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일명 여러분들에게는 캠코라는 명칭으로 익숙하죠. 자산관리공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금융의 채권이나 이런 것들, 부실 채권 같은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인수하고 때로는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는 역할까지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을 때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곳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분들의 스펙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금융권에서 인턴 경험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실제 금융업에서 현업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이 면접에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필기시험 이후에 면접을 준비할 때는 거의 스펙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의 면접은 1박 2일 합숙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PT 면접, 토론 면접, 또 심층 면접, 그룹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정말 합숙 기간 동안 지원자의 모든 역량을 골고루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레젠테이션 면접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주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자료도 주어집니다. 그것들을 분석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실제 컴퓨터 앞에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발표까지 끝내야 되는 작업입니다. 너무나 긴장이 되는 순간에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그 시간 안에 PT를 컴퓨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참 어려워하고요. 해년마다 공채 면접은 약간씩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작년 2018년도 하반기 기준의 면접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 캠코의 면접 기출문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국유재산을 활용하고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자신을 면접관 앞에서 짧게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자신의 역량을 짧게 진부한 자기소개 말고 면접관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를 만들어 가야 됐기 때문에 캠코 면접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연도의 면접을 좀 보게 되면 99초의 면접, 그 다음에 도미노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성까지도 파악하는 그룹 면접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질문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캠코 면접은 너무나 어렵지만 정말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죠. 평균 연봉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문기사에 따르면 약 7,800만 원 정도의 정말 고연봉에 그리고 직원의 복지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좋은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캠코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프레젠테이션의 대비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사상식의 능력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문기사를 읽으셨으면 그것들을 빠르게 나만의 언어로 한 장짜리로 보고서 형식 혹은 브리핑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아마 캠코 면접이 다가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내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역량이 충분히 키워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코 놓치지 말고 올해 2019년도에도 꼭 취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이 어려운 공기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일명 심평원이라고 짧게 줄여서 우리가 부르곤 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올바른 의료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이 보험료가 정말 합당한 것인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을 등재시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사무행정, 그 다음에 심사직, 연구직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인재를 선발을 하는데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기본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호직 같은 경우는 실제 간호직에서 근무하시는 경험이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업자가 많아서 면접 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심평원 역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꼭 들어갑니다. 프레젠테이션 주제는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심평원에 지원을 하실 분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 논문들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시간 있으실 때 너무나 양이 많아요. 틈틈이 미리미리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PT 같은 경우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주어지고 발표 시간이 깁니다. 무려 5분을 발표를 하고 나머지 5분 동안 질의응답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내용을 5분 정도의 분량으로 맞춰서 발표를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대부분 5분 발표 같은 경우는요. 앞에 서론 한 1분, 본론 3분, 결론 한 1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타임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심평원의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끝나고 바로 인성 면접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있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오고 가고요. 특히 심평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슈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관연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심사직의 경우에는 영어로 인성에 대한 질문을 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 영어로 답변하는 그런 질문도 오고 갔었고요. 그리고 연구직 같은 경우는 자신이 미리 석사나 박사 과정 때 썼던 논문에 대해서 왜 그 주제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됐는지, 그것들을 미리 사전 주제로 주고 브리핑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경우에는 정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실제 합격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한번 보면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지원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NCS 필기시험에 계속 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 낙방해서 마지막 기회를 잡겠다라고 해서 간호직 생활을 거의 10수년 하시다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지원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심평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성인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라든지 복지사항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면접이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바로 한국전력거래소, 일명 KPX입니다. 사실 탑3 안에 드는 공기업은 참 많아요. 저는 주택공사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마사회, 한국도로공사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국전력거래소를 고민하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한국전력거래소가 하는 일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전력 거래와 관련돼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곳들은 많습니다. 전력공사, 그 다음에 KDN, 그 다음에 KPX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전력거래소는요 그야말대로 발전사업소와 판매사업소를 연결해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는 나다단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제를 주고 시간을 주고요. 큰 전지를 줍니다. 그리고 전지에 직접 발표할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20분 동안 질의응답이 오고 갑니다. 10분 발표,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3분 발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10분이면 그 안에 정말 아이디어를 다 쏟아 넣으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들이 우후죽순 나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셉으로 모여질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 도출까지 15분에서 20분 작성까지 하는 시간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연습하는 연습 꼭 해보셔야 되고 인성 질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질문이 오고 갑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PT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신이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실제 일어난 경험인지 물어보는 압박 질문, 꼬리 질문들이 이어지는데요. 의견 충돌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 경험,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 성취 경험, 그 다음에 갈등 해결 사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물어보고 또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에피소드를 꼭 넣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얻고 성취하고 힘들었지만 극복했던 경험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T 쪽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요 전공 면접이 진짜 어렵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전공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외워가시고요. 그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 공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기업 면접이 어려운 탑3를 선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약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살짝 팁도 드렸으니까 해당 공기업을 지원하실 분들은 미리 사전에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마사회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들은 면접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기시험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시사상식 공부하시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들만 모아서 앞으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공기업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우리가 지원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탑3를 또 선발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